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사회복지 행정론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행정의 조직이론. 우리가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전통적 이론이 있고 현대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크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우선 전통적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이론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는 이론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 여러분들은 표 4-1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이론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또 서로 상호 관계가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행정 기초 이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폐쇄체계 이론과 개방체계 이론과 현대조직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인간관계론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카테고리 영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개방체계 이론은 체계이론, 시스템 티어리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이론, 제도 이론, 조직군 생태 이론이 바로 개방체계 이론에 포함이 되고요. 현대 조직 이론에는 MBO라고 하는 목표 관리 또는 TQM, 총체적 품질 관리 또는 학습 조직 이 파트들이 이 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관리론을 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뭡니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과학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능률이죠, 능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리의 과학화를 주장한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나온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이 과학적 관리론을 창시한 테일러는 관리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적 작업 절차를 설정을 하고 또 예정된 업무량을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고 체계로서 작업 능률과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봤습니다. 누가?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가 속한 네 가지 영역은 첫째, 직관적인 방법을 지향을 하고 과학적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 대강 철저히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업 기본 요소를 발견했고 둘째, 노동자들에게 작업 방법을 맡기는 대신에 기획, 관리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셋째, 진정한 과학의 발전과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과 교육, 훈련 실시, 협동적인 노력을 발전시킨다. 넷째, 관리자와 노동자의 업무가 구분을 시키자. 그래서 관리자는 기획을 하고 노동자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과학적 관리론에 테일러가 주장을 한 겁니다. 핵심적인 기법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 및 동작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을 골라가지고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공구의 표준화. 이거 빠르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공구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가 과업관리법과
이율 성과 급제를 뒀다는 거예요. 차별 성과 급제를 뒀다. 이율이니까. 과업은 1인의 일주일 작업량이 얼마고 매일의 과업량을 부과합니다. 또 표준 이상 근로자는 높은 임금, 이하 근로자는 낮은 임금, 차별을 둔 거예요. 차별 성과급제. 차별적 성과급제도는 결국에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돼가지고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지도표와 기능적 직장제도. 지도표 작성, 공정별 작업 내용, 공구, 표준 시간 등을 표준대로 생산을 했고요. 기능적 직장제는 숙련된 작업원, 지휘와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노동자 교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적 기법입니다. 표 4-2에서 우리는 과학적 관료론의 사회복지 조직의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동작, 연구가 내용과 예시를 보면 직원 1인이 볼트나 너트 조립에 1분이 소요됐다. 그럴 때 과학적 관리법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적용.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적용입니다. 과업관리로 봤을 때 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480개를 생산한다. 과학적 관리법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조직, 적용이 가능하긴 하는데 서비스 질이나 효과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직장제도에서 봤을 때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죠. 과학적 관리법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됩니다. 자, 이율 임금제 차별이죠. 목표를 달성하면은 정한 임금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임금을 삭감합니다.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 또는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죠. 이러한 과학적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인간관계론 나옵니다. 또 노동자를 경제적 인간으로 파악한 점이 한계고, 그리고 노동자의 개성이나 잠재력을 파악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적, 정서적, 사회 심리적인 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점을 우리가 또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사기와 갈등 등의 내면적 요소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또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외부 환경 중요성이 무시됐고 인간을 단순 노동력으로만 파악한 점,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다섯 번째, 노동조합 같은 조직체를 결성하지 않고 구성원 간 교류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제 이론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이제 관료제 이론이죠. 관료제 이론은 일반적으로 계층적 하이라키, 계층제 구조를 가지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입니다.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 분석된 조직 구조입니다. 자,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권한의 유형에 따르면 첫 번째가 전통적 권한을 줄 수 있죠. 족장이나 군주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문제가 따르고요. 위계적 권한은 특정 인물의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합법적 권한은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만이 용납이 됩니다. 막스 웨버의 현대 관료제 이념형으로 나타납니다. 관료제 특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명확한 권한의 문제, 규칙, 계층제, 뚜렷한 위계 구조가 있습니다. 상하가 구분이 됩니다. 또 문서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비정의성입니다. 합리적, 또 기술적 자격이 필요하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공사의 분리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관료제의 순기능은 우리가 계층제 승진제도를 들 수 있어요. 인간 본성인 상승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또
정실주의 배제가 되죠. 계층제니까. 또 수직적 권한 계층을 통한 책임 수행이 용이하고 갈등의 제도적 조정, 고도의 합리주의와 실적, 능력에 의한 충원제도, 총선 재집권을 종신 재집권을 허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이 제공이 됐다. 순기능입니다. 그러면 순기능이 있으면 반면에 역기능도 있죠. 역기능은 뭐가 됐어요? 관료의 특권 계층화가 되고 머튼 이론에 따르면 동조과잉 현상과 목표가 전치됩니다. 동조과잉 뭐예요? 표준적인 행동 양식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현상이다. 즉 소극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셸즈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직 내 파벌의식, 할고주의 현상이 초래한다. 할고주의 뭐예요? 자기 소속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관료제의 역기능의 부처 이기주의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또 네 번째는 역기능에서 봤을 때 서면주의, 형식주의, 신속한 결정이 지연이 됩니다. 결제 라인이 많아요. 결제 한번 돼서 시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베니스와 블라우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을 들었고 지나친 공사 분리로 인한 인간의 몰주관성, 비인격성이 강요되고요. 라스키는 선례주의,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주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봤고 크리밍 현상이 발생하죠.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현상이에요. 즉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뭐가 나왔냐? 탈관료제, 베니스 유기적 적응구조입니다. 적응구조. 어떻게? 조직 내 업무를 비정형화, 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이 조직은 특징이 있어요. 비계급 서열제입니다. 유기적 적응구조는 비계급 서열제입니다. 권한이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구조가 되고 민주적 감독, 민주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 창의성이 존중받는 이 베니스 유기적 적응 구조가 탈관료제론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두 번째 화이트, 고객 중심에서 고객 지향에서 고객 중심. 다시 말해서 변증법 조직을 얘기하는데 정부 조직의 할거주의, 정책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고객을 조직에 포함합니다. 스스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조직, 또 정, 반, 합 이렇게 변증법적 조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테일러의 비개선적 조직입니다. 의사결정권이 이양 또는 고객의 참여, 집단적 의사결정 장치가 설정이 되고 골렘비스키의 목표지향 관료제는 분화보다는 통합을 또 억압보다는 자유를 안정보다는 새로운 곳을 추구하게 됩니다. 탈관료제에 대항은 첫 번째 분화 대신 통합조정 또는 복합조직구조, 세 번째가 일시적, 임시적, 네 번째가 고객중심 관료제, 다섯 번째가 관료제와 관료의 융화. 여기 두 번째 복합조직구조에서 매트릭스 조직은 뭡니까? 매트릭스 조직. 기존의 기능 부서 상태를 그냥 유지합니다. 기존의 그 부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가 특정한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은 타 부서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함께 그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일하는 현대적인 그 조직 설계를 그 조직 설계가 바로 매트릭스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관료제론 폐해를 봤으니까 네 번째 나온 것이 인간관계론이죠.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에는 노동자들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돋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기술적인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적 요인인 직원 간의 인간관계보다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메이어 등의 인간관계 학파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호선 실험을 통해서요. 여기 쭉 보시면
1차 조명과 작업 능률 실험, 2차 전화 계정기 조합 실험, 3차 면접 프로그램, 4차 건반 배선 관찰 실험.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가 노동자의 작업 능률은 집단 내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크게 좌우를 받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또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또 노동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 집단 내 인간관계는 비합리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노동자는 비경제적인 요인인 사회 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는 금전적 동기 못지않게 효과적이다. 인간적인 요인은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의 호선 실험 결과입니다. 자, 10번째가 이제 또 인간관계론 이후에 맥그리거의 XY론이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띠오리 X, 띠오리 Y가 있죠. 띠오리 X는 원래 인간은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을 조금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인간이란 건 책임지기를 싫어하기에 가능한 회피하고 야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맥그리거의 띠어리 X고요. 띠어리 Y는 아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적절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적극적으로 책임 맡은 일을 완수하려 한다. 또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창의력, 상상력, 지도력 등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고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띠어리 X 동기부여 방식은 띠어리 X에 따르면 통제하고 지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적 보상해주고 수직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띠어리 X고 띠어리 Y는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자긍심과 위신을 세워주고 또 심리적 보상을 채워주고 수평적 조직 형태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관리 전략에서 띠어리 X는 어떻게 됐어요? 규율과 물질에 의한 관리, 반면에 띠어리 Y는 심리적 성공감을 부여합니다. 여기 경제적 보상체계 강화, 권위주의적 리더십, 상부 책임 제도의 강화 또는 조직 구조의 계층성, 공식적 조직의 의존, 집권체와 참여의 제한. 여기 띠어리 X는 공식적 조직에 의존을 하는데 반해서 띠어리 Y는 비공식 조직을 활용한다는 점. 이렇게 띠어리 X와 Y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가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나오죠? 표 4-5입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교재 참고해가지고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시 전통적 이론 다 마치진 않았지만 전통적 이론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잠시 쉬고 2차 시에 계속해서 전통적 이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조직 이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